안녕하세요. 슬랙슨의 이민준입니다. 오늘 웹이나 언더스탠드로 코드 깊이 파헤치기, 정적 분석의 모든 것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언더스탠드는 복잡한 코드의 구조나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강력한 정적 분석 도구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언더스탠드 기능에 대해 설명하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규 기능인 버그헌터에 대해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션에서는 언더스탠드와 비슷한 기능을 가지는 이메직스 보드에 대해 소개와 두 도구를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세션입니다. 언더스탠드의 주요 기능 소개 및 데모와 플러그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세션은 총 3가지 섹션으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섹션으로는 언더스탠드에 대한 소개와 데모를 진행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 설명드린 기능에 대해 자율주행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오픈파일럿 소스코드를 사용하여 데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서는 언더스탠드의 플러그인에 대해 소개하고 플러그인을 적용하여 실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레거시 코드나 타인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분석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 개발 환경에서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툴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언더스탠드입니다. 언더스탠드는 레거시 코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언더스탠드를 이용하여 레거시 코드를 테스트하면 유지 관리가 훨씬 수월해지며, 이는 개발자들이 코드의 품질을 높이고 버그를 줄이는데 더 빠르고 쉽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더스탠드에서는 ISO 26262, IEC 61508과 같은 전기 및 전자 시스템 관련 산업 인증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언더스탠드의 기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언더스탠드에서 제공하는 그래프 툴입니다. 그래프 툴은 의존성, 제어 흐름, 호출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적 표현을 통해 코드의 구조와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그래프들은 복잡한 코드 베이스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 코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더스탠드는 정적 코드 분석, 코드 비교, 매트릭 수집, 그리고 사용자 정의 스크립팅을 지원하여 개발자들이 코드 품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팀은 코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수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코드의 순환 복잡도 또한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코드의 유지 관리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언더스탠드에서 코드 체크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코드 체크 기능을 사용하여 개발자와 팀이 코드 준수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코드 체크 기능을 사용하여 버그를 제거하고 코드의 표준을 준수하고 진행 사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다음으로는 언더스탠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 기능입니다. 언더스탠드에서는 현재 수십 개의 플러그인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 미리 구축된 다양한 기능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언더스탠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자신만의 맞춤형 보고서나 지표, 그래프 등을 빠르고 효율적이게 찾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을 활용하면 코드 분석 워크플로우를 확장하고 팀의 필요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언더스탠드에서는 코드에 직접 메모를 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매트릭 값이나 필드 등으로 검색하고 코드를 찾아 바꾸어주는 자동을 리팩토링 해주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언더스탠드에서는 두 프로젝트 간 차이점이나 변경된 엔티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다양한 도구 간의 정적 분석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오픈 포맷인 사리프 파일을
임포트 혹은 익스포트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리프 파일을 임포트하여 레거시 코드를 분석할 수 없는 다른 도구에서 언더스탠드로 결과를 불러와 기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레거시 코드 분석에 특화된 언더스탠드를 사용하여 코드를 탐색하고 개선하거나 언더스탠드의 분석 결과 내용을 익스포트하여 다른 도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에서는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고급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콤마 AI사의 오픈 파일럿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데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이 언더스탠드의 화면인데요. 해당 화면에서 New 또는 오픈을 눌러 분석할 소스 코드를 선택하여 프로젝트를 열거나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New를 눌러 새로운 언더스탠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서 로컬에 있는 코드의 디렉토리 루트 경로를 넣거나 외부 깃 레퍼지토리를 리모트 클론을 하여 언더스탠드 프로젝트를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빌드 스파이는 C++나 C 계열 언어 컴파일러인 GCC나 G++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빌드 중 언더스탠드 객체를 쉽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제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언어들의 컴파일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분석할 언어와 사용할 컴파일러를 선택한 후 메모리 누수라던가 초기화되지 않은 값이나 정의되지 않은 호출 등의 검사를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할지에 대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선택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을 하고 나와 있는 버건터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두 번째 세션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에서는 프로젝트 폴더에 분석 데이터를 저장을 활성화시킨 후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하면은 이렇게 분석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프로젝트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면 전체 프로젝트에 누락된 항목이라던가 에러, 경고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언더스탠드가 확인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완료되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라인수, 클래스 등의 정보와 가장 큰 클래스는 어떤 것인지, 순환 복잡도가 가장 높은 엔티티는 무엇인지에 대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리포트에 나온 차트 중 여기 순환 복잡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체 순환 복잡도를 높은 순서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위 필터를 통해 복잡도나 엔티티 명 등을 사용하여 필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찾은 엔티티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 엔티티가 작성된 구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왼쪽에 인포메이션 브라우저를 보시면 제가 현재 선택한 엔티티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엔티티가 어떤 엔티티를 호출하는지나 매트릭 정보, 버터플라이, 컨트롤 플로우 등 그래프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트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 왼쪽에 있는 차트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에 매트릭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왼쪽에 버터플라이를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해당 엔티티가 어느 엔티티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차트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와 상단에 채팅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뜨게 되는데
오른쪽에 주석을 달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해당 라인에 주석을 달 수 있고, 이렇게 주석을 달면 코드 에디터 환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됩니다. 제가 방금 단 주석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살펴볼 기능 중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비교하는 기능인데요. 상단에 컴페어를 누르고 컴피어런스 프로젝트를 누르신 다음에 해당 창에서 git 저장소나 원드 파일을 선택하여 비교할 프로젝트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만들어둔 원드 파일을 넣어 비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프로젝트를 Locate Changed Entity를 클릭하시게 되면 비교할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언더스탠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에 대해 확인하고 싶다면 언더스탠드의 플러그인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더스탠드에서는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 파이썬이나 펄을 통해 언더스탠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쿼리하고 언더스탠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정보를 접근, 가공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언더스탠드의 API를 이용하여 언더스탠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플러그인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래프 플러그인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활용하여 중요한 정보들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시각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인터랙티브 레포트는 언더스탠드의 아키텍처나 프로젝트 전체에 지정된 엔티티에 대한 쿼리를 실행하거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또 오픈AI의 API와 연동하여 코드의 기능을 설명해주는 플러그인 또한 기본 플러그인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플러그인 이외에도 다양한 플러그인이 현재에도 만들어지고 있고, 또 없는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API를 통하여 언더스탠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플러그인을 개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데모를 진행한 오픈파일럿 프로젝트에서 방금 설명드린 언더스탠드 플러그인을 설치하여 실제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서 툴에 유저 툴에 컨피규러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플러그인 툴을 추가하실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언더스탠드에서 제공하는 API로 파이썬 플러그인 코드를 짠 후 New를 눌러 새롭게 플러그인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생성해둔 플러그인을 확인해 보자면 메뉴 텍스트에 메뉴에서 어떤 이름으로 나오게 할지 설정을 진행하고 커맨드에 파이썬을 실행할 파일을 넣은 다음에 파라미터에 작성된 파이썬 플러그인 코드를 넣어준 후 인풋을 셀렉티드 텍스트로 변경해주고 컨텍스트 메뉴에서 뜨도록 설정을 진행하게 되면 플러그인 설치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제 코드로 돌아가 우클릭 후 유저 툴에서 방금 만든 AI 오버뷰를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코드에 대한 오버뷰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언더스탠드는
레거시 코드의 유지 관리와 분석을 위한 필수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언더스탠드를 활용함으로써 개발자들은 더 나은 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언더스탠드 주요 기능 소개 및 데모와 플러그인 기능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언더스탠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버건터 기능에 대해 니키타 엔지니어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Nick, and today I want to tell you about the new functionality of the Understand bug hunting model. First of all, let's start from the beginning. Site Tools Understand is a powerful commercial source code analysis tool designed for developers, architects, and software quality engineers. It is used for static code analysis, metric generation, and visualization of the project structure. Understand builds a complete model of the project without the need for compilation. This allows you to find dependency between files, functions, and classes, monitor data flows, analyze control flow, and identify code duplication, circle dependencies, and dead code. Understand can calculate hundreds of metrics such as cyclomatic complexity, fan in, fan out, lines of code, maintainability index, coupling and cohesion, and many other metrics. And visualize our code using dependency diagram, function call graphs, and class and modules graph. These metrics help evaluate the complexity, read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code. In short, Understand is a code analysis IDE, a powerful tool to read, understand, and improve, and monitor large code bases. If you have a C or C++ or Java project with millions of lines in size, this is exactly what will help you not to drown in it. Bug Hunter is one of the Understand modules, the main purpose of which is to find potential errors before launching the program, including null pointer dereferences, memory leaks, use after free, initialized variables, divide by zero, buffer overflow, and other runtime errors. At this moment, I finished with theory and I want to move on the practice. Let's do some of the target tasks of this tool using Bug Hunter from Understand. Consider the application interface. After creating the project, the Home tab opens and we can see part of the project metrics. The number of lines of codes, files, classes, and functions. By clicking, we can see more detailed information. In the Report tab, we can configure the necessary reports and view them. Inside to understand, metrics quantify code, which helps understand the architecture and structure of the project, find difficult or problematic places, track technical depths, reduce the risk of filtering, facilitate analysis for new team members. Let's take a closer look at the key metrics and what they can be used for. Project metrics to assess the scope of the project and understand how the project grows over time, and for round estimate of the difficulty. File average metrics to search for like overloaded files. For analysis modularity. Program, program unit metrics to find functions that are too complex to identify candidates for reacting, and is basis for estimated labor costing for testing. In invocation tree to understand the call chains, to analyze the side effects of change and optimize performance. And he also have much more in other metrics. Let's run the checks using the Bug Hunter profile and take a look at the result. In addition to the example, in this script we can also see information about related sections of the code. The check is completed and we can see the validation found. I tried to fix a potential memory leak. From the description of this vulnerability, we can understand that most likely during the execution of the program, memory will be allocated to the variable but not released after.
And I will add free call in the of main function for fix it. Run expect again. As we can see, our validation gone. I'm already talked about the fact that Understand can create report for us in the project metrics, but now I want to show you another option for working with this. Namely, we will create a pipeline that will create a report using the project code and upload it to our VCS. In this case, I will use Gitton for demonstration. As you can see, the entire pipeline consists of only 3 steps: check out code, set up Understand project, run analyze and report, and publish report. Only the second step is important for us now. In this step, I set up the path variable for console version of Understand. I create a project specifying the language I used. I specify the output directory and what metrics should be displayed, starting the project analysis, and start creating a report. And in the last step, I indicate the pattern of documents that we'll use as in report, and the documents that will serve as the initial page. Let's run it and see what's come of it. Job was completed successfully, and the report tab appeared in one launch. This is the same report that you could generate manually using Understand. I also want to tell you a little about the report format called Sarif. Sarif brings together various analysis tools in one format. The same format can be used by SonarQube, ESLint, CodeQL, Fortify, PVS Studios, and others. Conventionally aggregate reports from several tools. Sarif easily integrates into Jenkins, GitLab, Azure DevOps, and other pipelines. Sarif is JSON, what makes it convenient for automatic processing, compatible with analytics and scripts, suitable for import into dashboards and visualizers and others. Sarif can be saved and compared between assemblies, revealing regressions, tracking improvement by code quality. Understand can also generate reports in Sarif format. I'll show you a short demonstration just like with the metrics report. I will generate it using the pipeline in Gitton. Let's look at the step I use in this time. Firstly, I specified more variables in the path because I will need an additional utility for converting the report into HTML format in which we will display it in Gitton. And I know that the project for this code has already been initialized, so I skip the step related to this by immediately calling code check. After creating the report, I convert it to HTML and publish it. Let's run this. As you can see, everything completed successfully, and we see the bug hunt report tab. Thanks for your attention, and I hope my demonstration was useful for you. In the next session, engineer Jin-Gu Kim will introduce Understand versus Imagix for decompression. 네, 안녕하세요. 슬랙슨 김진구 책임입니다. 앞서 두 세션을 통해 언더스탠드의 주요 기능과 버그 헌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언더스탠드와 비슷한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강점을 가진 이믹스4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더스탠드와 이믹스4D를 비교하면서 두 도구가 어떤 차이점이 있고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각각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입니다. 먼저 이믹스4D의 개요 및 주요 기능을 소개하고 언더스탠드와 이믹스4D를 비교 분석하면서 각각의 차이점과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믹스4D는 이믹스 코퍼레이션사에서 개발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도구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언더스탠드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복잡한 소스 코드를 빠르게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특화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코드 품질, 제어 흐름, 의존성 분석, 리팩토링을 통해 품질 관리가 가능하며 다양한 컴파일러를 지원하고 있어 델타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변경 이력이 복잡한 프로젝트에서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 문서화 기능을 통해 인증이나 리뷰용 문서를 손쉽게 출력하여 팀원들과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믹스4D의 경우 다양한 방식으로 소스코드 분석이 가능합니다. 언더스탠드와 동일한 탑다운 방식도 지원하며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한 메이크 기반 방식의 분석도 가능합니다. 이는 실제 빌드 시에 출력되는 메이크 로그를 토대로 분석하게 되는데 이 메이크 로그에는 매크로 정보 및 컴파일러 옵션을 포함하고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또한 분석 시 컴파일러 타겟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빌드 환경에 맞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코드 분석 후에 확인할 수 있는 매트릭입니다. 보통 측정 지표라 그러는데 파일, 클래스, 함수, 변수 등 다양한 레벨에서 매트릭을 제공하고 있어서 개발이나 테스트 과정에서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레거시 코드나 복잡한 구조의 코드를 다뤄야 하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대체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이럴 때 이 매트릭 데이터를 참고하면 분석의 시작점을 정하는데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스 코드 라인 수에 비해 디시전 뎁스가 높은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살펴보거나 사이클로매틱 컴플렉시티가 높은 함수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매트릭 분석 결과는 그래프나 플로우 차트와 연계해서 더 시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석 중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다른 매트릭이 있다면 바로 추가해서 검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이믹스4D는 오토사르, CWE, 미즈라와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산업 및 보안 표준 준수를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코딩 규칙을 검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즈라, 오토사르와 같은 산업 표준 준수를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체킹 도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양한 체크를 지원하여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델타 분석입니다. 이믹스4D의 델타 분석 기능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파일 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차이점을 분석해 준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버전에 대해 델타 분석 기능을 활용하면 코드 변경 부분과 제어 흐름이 전체 아키텍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의미 있는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코드 변경 사항을 식별하고 구조나 의존성 변경에 대한 추적성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델타 리포트를 통해 전체적인 변경 사항을 한눈에 파악하고 팀원들과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Continuing Member Change Dependency와 Continuing Member Change User인데 먼저 Change Dependency는 코드 버전이 바뀌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함수나 클래스와 같은 구성 요소인데 이들이 참조하거나 사용하는 다른 코드가 변경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즉 구조는 유지되지만 내부적으로 동작 방식이나 영향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change user인데 함수나 클래스는 그대로인데 사용되는 방식이 달라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호출 위치가 바뀌었거나 호출 빈도가 달라진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변화는 코드 동작이나 성능 그리고 테스트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델타 분석 결과는 아키텍처 뷰나 소스 코드 뷰에서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텍스트 리포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변경된 부분들이 그래프나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문서화 작업이 가장 꺼려지면서도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믹스4D는 다양한 형식의 문서 출력을 지원하고 레벨별로 세분화된 보고서도 제공합니다. 또한 매트릭이나 플로우 차트 같은 실제 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문서에 그대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믹스4D의 문서의 장점은 단순히 출력된 정적인 문서가 아니라 드릴다운 방식으로 세부 내용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문서화 기능은 다른 도구들에 비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믹스4D는 기존 매트릭의 커버리지 데이터를 추가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베리파이 테크놀로지사의 코드 커버리지 도구인 테스트웰 CTC++와 연동이 가능한데요. 해당 도구에 익스포트한 커버리지 데이터를 XML 형식으로 이믹스4D에 불러오면 기존 매트릭에 커버리지 관련 지표가 추가됩니다. 이 커버리지 매트릭을 활용하면 어떤 소스 코드가 테스트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아직 테스트가 필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플로우 차트상에서도 커버리지 데이터가 시각적으로 하이라이트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테스트가 누락된 부분을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테스트 커버리지의 관리에 매우 유용합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이믹스4D의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언더스탠드와 이믹스4D를 비교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능별로 비교해 보면 언더스탠드는 C, C++, 자바, 파이썬 등 다양한 언어를 폭넓게 지원하는 반면 이믹스4D는 C, C++, 자바에 좀 더 특화된 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도구 모두 강력한 코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초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더스탠드는 빠르고 직관적으로 코드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코드를 빠르게 훑어보거나 복잡하지 않는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믹스4D는 복잡한 시스템 분석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어 흐름이나 데이터 흐름까지 분석해서 더 깊이 있는 구조적인 시각화를 지원합니다. 복잡도가 높은 시스템을 분석하거나 변경 사항이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할 때 확실한 차별점을 보여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정 지표, 즉 매트릭 부분은 두 도구 모두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언더스탠드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는 만큼 더 폭넓은 언어에 대응하는 매트릭을 제공하는 반면 이믹스4D는 C, C++에 더 특화된 매트릭을 더 깊이 있게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코딩 표준 부분에서는 두 도구 모두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더스탠드와 이믹스4D 모두 미즈라나 오토사르는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여기서 다른 점은 보안 관련 코딩 라인입니다. 언더스탠드는 서트를 지원하고 있고 이믹스4D는 CWE를 지원합니다. 둘 다 보안 취약점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서트는 개발자들이 따라야 할 구체적인 코딩 규칙이며 CWE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분류하고 설명하는 취약점 카탈로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버전 비교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더스탠드는 파일, 함수, 클래스 단위로 버전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스 코드 디프 기능과 연동해서 선택한 부분이 소스 코드를 직접 비교하면서 변경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존성이나 호출 구조 같은 부분은 별도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 변경이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믹스4D는 앞선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조적 수준에서 버전 비교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코드 한 줄이 달라졌는지 보는 것이 그치지 않고 아키텍처 레벨에서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은 그래프나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부 동작 변화까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버전 비교 기능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더스탠드는 파일, 함수, 클래스 단위로 버전 비교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스 코드 디프 기능과 연동해서 선택한 부분의 소스 코드를 직접 비교하면서 변경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존성이나 호출 구조 같은 부분은 별도 탐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드 변경이 시스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반면 이믹스4D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구조적 수준에서 버전 비교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코드 한 줄이 달라졌는지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키텍처 레벨에서 시스템 전체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부분을 그래프나 다이어그램으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내부 동작 변화까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동 문서화 기능을 비교해 보면 언더스탠드는 개발자들이 코드 품질을 빠르게 점검하고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데 유용한 문서를 지원합니다.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며 비교적으로 간편하고 직관적인 출력이 특징입니다. 반면 이믹스코디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단순히 출력된 정적인 문서가 아니라 드릴다운 방식으로 세부 내용을 계속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아키텍처나 플로우 차트 등을 문서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두 도구의 주요 특징을 간단하게 비교한 내용입니다. 먼저 지원 범위부터 보면 언더스탠드는 다양한 언어를 지원하고 버그헌터 같은 SAS가 내장되어 있어 규칙 위반이나 품질 이슈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믹스코디는 C, C++, 자바에 특화되어 있어 언더스탠드보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지원합니다. 리팩토링 부분은 두 도구 모두 코드 참조 관계나 매트릭 기반으로 리팩토링 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언더스탠드는 코드 레벨에서 빠르게 영향도 분석을 하는 데 강점이 있으며 이믹스코디의 경우 데이터 분석 및 아키텍처 관점에서 개선 포인트를 찾거나 우선성 및 사용 패턴 분석으로 심층 영향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소스 코드 분석 방식을 보면 언더스탠드는 탑다운 방식을 지원해서 폴더 최상위만 지정하면 하위까지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믹스코디도 탑다운 방식이 가능하지만 더 정확한 분석을 원한다면 메이크 기반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빌드 로그에 있는 매크로 정보나 컴파일러 옵션까지 반영해서 실제 빌드 환경에 가까운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특정 지표입니다. 언더스탠드는 파일이나 클래스, 변수 등 선택한 부분에 대해 매트릭을 제공하여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매트릭 트리맵을 지원하여 매트릭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믹스코디는 파일, 클래스, 변수별로 매트릭표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과 연계해서 두 버전 간 변화까지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전반의 품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스탠드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폭넓게 지원하면서 빠른 분석 속도와 직관적인 UI로 개발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또 통합 개발 환경 플러그인을 제공해서 IDE 안에서 바로 분석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내장된 버그헌터 기능으로 코드 품질과 규칙 위반 사항을 자동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다양한 매트릭 제공과 강력한 시각화 도구까지 더해져 코드 구조나 품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무엇보다 디프주트 인증을 받은 만큼 기능 안전성 요구되는 프로젝트에서도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분석 도구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믹스포디입니다. 이믹스포디는 다양한 C, C++ 컴파일러를 지원하여 C, C++ 코드 분석에 특화된 도구입니다. 복잡한 시스템도 구조적으로 시각화해서 전체 흐름과 의존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델타 분석 기능을 통해 코드 변경 사항이 시스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할 CTC++와 연동해서 테스트 커버리지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상세한 문서화 기능으로 코드 리뷰용 문서나 인증용 보고서까지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지금까지 언더스탠드와 이믹스포디를 살펴봤는데요. 각 도구의 장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작은 코드 변경 하나가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고 더 나아가 시스템의 안정성과 품질을 확보하는 데 오늘 웨비나가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웨비나가 끝난 이후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